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수평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수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수직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수평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즉 2차원적으로 상대는 브리핑이 들어요, 저희들한테. 즉 질문도 2차원적으로 들어와요. 근데 대답하는 여러분은 그 2차원적인 질문을 3차원적인 답변을 해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2차원적이에요. 평면적이라고 그러죠. 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입체적으로, 즉 3차원적으로 설명하느냐. 또는 상대가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설명 들으면 나는 어떻게 하면 2차원적이고 수평적으로 설명하느냐. 즉 양쪽이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내 의사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브리핑 방법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아주 그 분야에서는 상당히 고급 기술이에요. 고급 기술인데 예를 하나 들게요.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예를 쉽게 이야기할게요. 손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설명을 막 하면은 아니 저기는 몇 평형이 얼만데 여기는 몇 평형이 얼마지 않냐, 이게 더 비싸지 않냐,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예를 들어 상가든 뭐 아파트든 뭐 오피스텔이든 층 고란 게 있죠. 한 층의 높이죠, 그죠? 내부에 보통 우리가 주거용으로 쓰는 아파트는 2.2m나 2.3m 정도가 표준이에요, 표준. 근데 우리가 그거보다 조금 높으면 이제 층고가 좀 더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1층 같은 경우에는 뭐 복층형 정도로 할 정도로 높은 경우도 있어요. 보통 상가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m 정도 이렇게 하면 높은다고 하는데 요즘은 뭐 4.5m, 5m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1층 높이가. 그죠? 또 상가 위에 층들도 이렇게 층고가 높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펜트하우스, 맨 꼭대기 층도 층고가 높은 데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다른 옆에 층이 7층이고 우리 것도 7층이고 다른 게 뭐 9층, 우리 또 9층 이렇게 한다 치자고요. 그냥 쉽게 뭐 몇 층이 있든 간에. 근데 층고가 우리가 조금 스탠다드, 즉 평균치일 수도 있고 또는 장점으로 약간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거형일 경우에는 약간 높으면 어떻게 돼요? 2450이나 뭐 2500? 이 정도 나왔을 때는 좀 더 높죠, 층고가. 근데 이럴 때 손님께서는 그 높은 것을 개방감이 있다, 시원하다, 또 넓어 보인다, 뭐 답답함이 없다, 이렇게 브리핑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수평적인 이야기고 2차원적인 이야기고 상대한테 브리핑하는 것도 수평적이고 2차원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브리핑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상가가 조금 층고가 높다 치자고요. 다른 상가에 비해서, 옆에 있는 거에 비해서. 뭐 바로 옆에 있어도 되고 조금 떨어져 있어도 돼요. 어떤 경쟁 상가나 경쟁 아파트나 경쟁 오피스텔 등등등 어떤 층고가 우리가 조금만 높아도 그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를 여러분이 입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손님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조금 높은 것도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게 많겠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쉽게 들으라고.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라는 게 있죠. 방도 있고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거실도 보면은 한쪽은 소파 놓는 곳, 한쪽은 아트월 또는 TV 놓는 곳,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이거를 물론 배치에 따라서는 반대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벽면이 어느 정도 뭐 넓이가 확정된다면 대부분 한쪽은 소파, 한쪽은 TV 또는 그렇게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죠? 소파 놓는 자리는 여기, TV 놓는 자리 이렇게 보면 대충 나오죠. 인터폰 있는 자리가 인스폰 대부분 알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소파 놓는 자리에는 전기 코드만 있고 인터넷선이 없거나 또는 TV 방향 쪽에는 인터넷선이나 코드가 다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소파 놓는 쪽은 그런 게 좀 미비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TV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불편하겠죠. 왜? 인터넷선으로 이렇게 방을 뺑 둘러서 이렇게 쫄대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도 옮겨야 되겠죠. TV를 보려면 불편함이 있겠죠. 뭐 코드는 있으니까. 그런데 코드가 하나 더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손님한테 이렇게 설명하겠죠. 이쪽에 코드 하나 더 있는 게 얼마나 편하신지 아십니까? 왜? 당연히 편하죠. 코드가 하나 더 있으니까. 또는 인터넷설이 하나 더 들어와 있다 치자고, 이쪽에 양쪽으로 다 들어와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설명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이쪽으로 TV를 놔도 되고 이쪽으로 TV를 놔도 되니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저희들은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층고가 높으니까 개방감도 있고 시원하고 답답함이 없죠. 예, 그래서 또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장점이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평면적이고 2차원적이고 누구나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런 말 했을 때 손님이 누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맞는 말이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브리핑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런 말은 그냥 그 브리핑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잠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분양 전문으로 하시려면 그걸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층고가 한 다른 상가는 4.5m 나오는데 우리가 5m 나온다 치자고요. 또는 다른 상가 4m가 나오는데 우리는 4.5m가 나온다 치자고요. 그럼 층고가 조금 더 높죠. 1층 경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설명할 때 우리는 층고가 좀 더 높으니까 복층이 가능합니다. 물론 합법적인 복층은 안 돼요. 그러나 1층에 3분의 1 정도까지는 복층이 허용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층고가 높으니까 복층도 되고 개방감도 있고 넓어서 좁지만 높기 때문에 답답함이 없습니다. 뭐 상가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2차원적이고 평면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3차원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말하는 건 어디까지나 저의 기준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층고를 1m 더 높이려면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또는 50cm 더 올리려면요.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1m나 50cm 더 올리면 그만큼 여러분 콘크리트가 더 들어가요. 철근도 더 들어가요. 그만큼 전기 배선도 코드에 안에 라인을 넣어가지고 코드선을 넣어가지고 뺄 때는 어떻게 돼요? 부자재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그런데 옆에 있는 게 뭐 전용 13평짜리가 몇 억인데 왜 우리는 더 5천 더 비싸냐 이렇게 따질 때는 그렇게 층고가 높다 단순히 이렇게 수평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를 입체적으로 자세하게 여러분이 그 층고 하나 높은 것도 설명을 한 20분 30분 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을 해야 돼요. 소재 개발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층고 1m 또는 50cm 이렇게 높이려면요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해 가시죠? 시멘트도 그만큼 더 돌아가면서 더 부어야 돼요. 철근도 1m씩만 더 높여도요 엄청난 톤수의 철근이 더 들어가요. 그 하중을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벽이 더 두꺼워야 돼요. 얇은 벽으로 5m는 못 올라가요. 3m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5m 올라가려면 좀 더 두꺼워야 되겠죠. 벽부터 튼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간 철근도 더 들어가야 되겠죠.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길죠. 또한 더 길고 시멘트도 더 강화된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시멘트 양도 더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에 다 TV 코드와 인터넷 코드와 그 다음에 전원선 2개씩을 넣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양쪽 다 설치한다는 건요, 여러분 엄청나게 설계비나 시공비에서 차이가 커요. 그래서 같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라도 양쪽 다 배치되어 있는 건요, 담은 몇백이나 더 비싸도 상관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층고가 예를 들어서 2.3m인데 우리가 2.45m, 뭐 2.5m 이렇게 된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만큼이 더 한 층마다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전체 층수는 같은 15층이라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시공비나 시설비, 철근, 콘크리트, 인건비, 공사 기간, 그 다음에 코드 하나 이쪽에 넣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사실 벽 속에 그 코드 하나 더 넣으려면요. 한 층에 한 집만 코드를 하나씩만 더 넣어도 단순히 그러면 우리가 수평조 쓰면 코드 하나 더 있으니까 편안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입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코드를 하나 빼기 위해서는 설계도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벽 타고 들어가는 관, 그 다음에 전선이 하나 더 들어가야 겠죠. 이 전선이 한 가닥 더 들어가는데 인건비와 자재비와 시공비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양쪽으로 코드를 뽑는다는 건요, 그만큼 편리함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공사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때 항상 손님이 우리 저쪽은 얼마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그 사람들은
평수만 보고 따져요. 저기도 전용 12평인데 몇 억인데 여기도 똑같은 전용 12평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 했을 때는 여러분이 그런 작은 것도 디테일하게 찾아내서 손님께서 수평적인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그거를 입체적으로 수직적으로 3D로 여러분이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의 눈높이는 34평형 또는 32평형을 살 때에 저기는 얼만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설명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께서 설명하실 때는 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뭐 거기가 위치가 좋니 안 좋니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그렇게 대답하기 전에 그렇게 설명하면요 그분들은 더 못 알아들어요.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무 이름 없는 아파트 한 동을 짓는다 치자고요. 이름도 전혀 없는 이런 아파트, 그것도 한 동짜리를 짓는다 치자고요. 근데 옆에 어떻게 돼요? 빌라나 주택이 있는 동네라 치자고요. 그러면 고객들이 그러죠. 아니 이곳에 왜 이게 비싸냐고. 저기에는 얼마 하는데 이게 아파트가 34평인데 저 빌라는 뭐 전용이 더 큰데 뭐 더 싸다. 그러면 수평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 빌라가 전용이 더 큰데 가격은 더 싸요. 근데 이 아파트는 저 주차장도 1대1이죠. 요즘 법적으로. 그러면 수평적으로 보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여기는 아파트니까 뭐 조금 더 틀린다. 물론 맞습니다. 허가 낼 때 빌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허가 사항이 조건이 만약에 28개의 뭐 도장을 받아서 낸다면 주차장 같은 경우 좀 더 한 34개의 도장을 받아서 허가 신청해야 돼요. 소방법도 틀리고 적용되는 법이 다 틀리죠. 그래서 시공 단가는 틀리기 마련인데 손님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여긴 전용 몇 평, 여긴 전용 몇 평인데 얘 너무 이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아파트니까 비싼 건 이해하지만 너무 차이 나지 않냐라고 이렇게 또 들어올 수도 있죠. 오피스텔 때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수평적인, 항상 손님은 수평적인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아주 복잡하게 대답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한 대로 한 동짜리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있다 치자고요. 또는 그랬을 때는 이거와 이걸 비교할 때 손님이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지 마시고 저거 2개 사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하죠. 설명할 게 없죠. 그분이 쉽게 알아듣죠. 근데 왜 이거 보러 오셨어요? 옆에 저 더 싼 거 있잖아요. 뭐 물론 좀 몇 년 더 됐지만은 비싼 거 뭐 하러 선생님 말대로라면 굳이 비싼 걸 뭐 하시겠어요? 저거 그냥 2개 사세요. 이거 한 채 값이면 저거 2개 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빨리 설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업체, 2군이나 3군 업체의 브랜드를 사러 왔어요. 그런데 저쪽에 아이파크나 힐스센터처럼 뭐 아주 1군 업체에 건물이 있다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 그렇게 따지면 누가 저 힐스테이트 아이파크를 저렇게 비싸게 주고 들어가요? 그래도 2군인 여기가 좀 싼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싼 거를 원하면서 품질은 저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환기를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즉 본인이 사는 그 금액 대비, 모든 거는 본인이 사는 금액 대비 따져야 되는데 손님들은 그 금액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수평적으로 비싸다 싸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한 번쯤 환기를 시켜야 돼요. 제가 오늘 뭐 두서없이 이야기하지만은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죠. 아까 약간 높은 단차도 층고가 조금 높아도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설명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단순히 공간이 넓어 보여서 시원해 보여서 이건 누구나 하는 거고 그 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분양은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만 더 알면 돼요. 조금만 더. 그리고 여러분이 코드 하나도 그냥 무심히 보지 말고 편리하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저 코드가 하나 들어오는 과정 이런 것도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손님이 코드 하나가 편리하다 이건 알아요. 그렇지만은 저 코드가 하나 들어오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틀려지는 거예요. 들어오는 전선 자체가 훨씬 많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층고 잠깐 높은 것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층고 약간 높은 것도 그만큼 철근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두께도 틀려야 되고 시멘트도 많이 부어야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15층인데 한 18층 높이 올라가 버려요. 한 층마다 조금씩 높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8층 높이에 15층이 지어진 거죠. 층수로 보면은. 그러니까 비용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단순히 15층짜리 층고 좀 낮은데 거기는 얼마인데 여기는 이렇게 비싸냐 할 때는 여러분이 그냥 비교하면 안 돼요. 저기는 위치가 저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디테일함이 여러분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손님한테는 약간의 그 디테일함.
브리핑하는 여러분이 코드 하나, 층고 높은 거 하나, 요런 거 하나하나도 한 20분에 30분 정도 그 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섬세함을 보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내고 그게 상대한테 공감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거리를 찾아내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그 공감이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아는 지인이나 주민한테 물어보라 그랬죠. 그래서 공감대를 얻으면 상대한테 설명할 때 훨씬 더 많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설명이 브리핑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브리핑이 남들보다 잘한다, 계약을 잘한다 이거는 그런 작은 거에서 차이가 나요. 전체적으로 브리핑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약간의 그 섬세함과 디테일함에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고객도 그 디테일함과 약간의 그 차이에서 이 사람이 설명을 잘한다 못한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믿음감이 조금 더 갑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는 뭐 별거 아니지만 그런 층고 하나, 그 다음에 코드 하나, 그 다음에 문짝 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께서는 분양에 입문하셨으니까 그래도 외형적으로 수평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수직적으로 또는 3D로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브리핑할 수 있는 개발, 소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조금 더 비싸도 인정을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것도 이해가 돼요. 사장님께서 사러 오신 건 이건데 같은 가격에 싼 거 사시려면 저기도 있잖아요 라고 설명하면 아주 쉽겠죠. 그런데 저기는 어떻습니까? 단열도 저희랑 틀리고 그래도 한 2, 3년 지난 4, 5년 지난 건물이고 왜 사람들이 그러면 같은 크기의 평수 크게 사시려면 저거 한 5, 6년 지어진 10년 전에 지어진 저 아파트로 가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쉽겠죠. 근데 굳이 새 걸 왜 오세요? 근데 사장님께서는 가격은 저 가격을 원하시면서 평수는 또 여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안 맞잖아. 왜? 저 당시에 건축법이 틀리고 지금 건축법이 틀리고 저 당시에 건축 단가 틀리고 지금 건축 단가가 틀리고 물론 땅값도 물론 많이 올랐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적용되는 법이 많이 틀려졌죠. 그래서 손님들은 수평적으로 설명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이렇게 수직적으로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조금은 모색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제가 브리핑을 좀 해보면 이런 디테일함에서 많이 좌우되더라는 거죠. 혹시 분양 입문하시게 되면 흔히들 브리핑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브리핑은 누구나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연구해서 손님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가 좀 프로처럼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주문을 해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 디테일함에서 믿음이 있으면 계약은 충분히 이루어지고요. 남들보다 그런 습관이 되면 어떠한 현장을 가더라도 입체적으로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런데 연구하지 않으면 항상 올해나 내년이나 이달이나 다음 달이나 그 호수를 설명하는 방식은 어디 가나 변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뭘 하나 작은 게 새로 나왔다면 그거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즉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깊이 있게 좀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훨씬 분양에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뭐 이메일 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리겠지만은 이 정도만 하도 알아들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